나이가 없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처음 생산된 제품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아직 현재 기술적으로 잡혀 있지가 않아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전기차들이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면 사용후 배터리가 굉장히 나올 텐데 사용후 배터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충분히 전기차로 운영하다가 이거는 더 이상 전기차로 사용 못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다시 사용한다. 리유즈, 재제조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갈아가지고 리사이클해서 원소를 뽑아내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특히 사용 배터리에 대한 후속 대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 배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뭐 신규 배터리, 새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시죠?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아무리 개발해서 양산을 개발해서 기술적으로 확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양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옛날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에서야 전기자동차나 이런 쪽에 적용할 만큼 가격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근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당장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매우 비쌀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양산 수율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폴리머 배터리가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2차전지 시장 동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2차전지 앞으로 시장 엄청나게 폭발할 거다. 어느 정도 수준? 25년에는 2차전지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메모리,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 시장보다 더 크게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부 정책 기조도 어찌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이 산업을 잡아야지만 국가 산업에 어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선도해야지만 우리 국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국내 전기차 중국제품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22년도 기준에 34만 7,395대 약 몇 프로? 1.4% 비중밖에 안 돼요. 이게 앞으로 25년도에는 몇 프로? 10% 이상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력이 모자라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전력도 모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충전소도 모자라게 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충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0%가 10배가 증가가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리튬 배터리 시장은 전기자동차, ESS 쪽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2차 전지 분야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쪽에 미국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전년 대비 86.2% 거의 2배만 갑자기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전년 대비 110%, 111% 물론 옛날 기준이긴 하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기존에 자잘하게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펑 하고 터져버려요. 터지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도 어찌 보면 대안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게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준비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연구가 돼가는 이런 것들 정부에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보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제안과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의 경쟁 대상이 되겠죠. 같은 아시아권에 무조건 중국을 이겨야지만 저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어가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뭐 전기차 좀 저희보다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은 하이브리드 쪽, 하이브리드 계열의 어떤 그 전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급 확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일본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모빌리티에서 PM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전동 스쿠터라든지 뭐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뭐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속도로 성장이 된다. 뭐 시장은 커진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남아시아 가시면 뭐 동남아시아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오토바이들 많잖아요. 그 오토바이들이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쪽도 굉장히 시장성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뭐 많은 뭐 1,300만 대죠. 이륜 전기차를 1,300만 대가를 보급을 지금 했다.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그와 또 별개로 ESS 시장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에너지 ESS가 뭐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양광이 있잖아요. 태양광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남는 전기는 아까 버린다고 들었는데 그 버리는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핸드폰 우리 기상용은 충전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에너지 저장 시장 동향도 굉장히 연평균 막 2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지금 현재 ESS 시장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ESS 시장이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성장이 18.6%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ESS.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또 북미 시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냐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ESS 시장이 굉장히 그 시장과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이미 ESS 관련해가지고 비상용으로 가정용 ESS를 이미 다 적용을 했어요. 이 보조전력, 보조설비로 적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시스템을 설비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뚜렷하게 에너지 저장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보급에 따라서 재생 전기 생산량 약 40%를 전체 전기에서 40%를 재생에너지로 뽑겠습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드립니다. 2차 전지 중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로 전기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특히 개인용 모빌리티, 에너지 저장 장치 모두 생산량이, 판매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있을 탈탄소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2차 전지 활용은 계속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 중국, 한국 여기 판매대수만 합쳐도 한 500만 대 정도 할 예정이고 주요 2차 전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이후 이제 일례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쪽은 메가팩이라는 ESS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용 모빌리티 사업도 커지고 에너지 저장 상태도 뭐 제일 큰 시장 규모를 앞으로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 관점에서 보면 거의 죽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외국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 지원 계획들을 좀 묘사를 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로 소재가 뭐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 구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발전적으로 이 정부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퀘벡 정부 예를 들지만 배터리팩 생산 능력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8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넷제로 엑셀러레이터 기금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기업 중소기업들도 육성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제가 좀 봤던 정책 중에 마음에 들어요. 2차 전지를 비롯한 그린딜 분야의 연구개발을 실증 실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중국은 이미 3060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용 및 에너지 저장에서 2차 전지 수요 확대를 이미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다 입안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2024년 7월부터 충전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및 모든 산업용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27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성분 비율 공개, 배터리 수명, 용량, 유해물질 등 정보 라벨을 부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분화돼서 이 국가들의 수입이 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제한을 걸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경쟁적으로 자기네들이 시장 먼저 이렇게 규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국내 시장만으로는 할 수 없죠. 저희는 수출 국가죠.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노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은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제일 똑똑한 민족이고, 그리고 제일 어찌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동을 통해서 2030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걸 이미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K배터리, 그래서 테마는 그린 디지털 모델과 같은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계획을 했고, 차세대 2차 전지 R&D, 선도 제조기기, 소부장 공급지지 조성으로 향후 10년간 2차 전지를 2차 전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이 중국, 일본이 2차 전지 시장 선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빼놓고 우리가 주요 시장선인 유럽이라는 기준 속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자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으로 1차 전지 1등 국가 도약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선도적 정부의 정책 대안적인 관점에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현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 현황. 국내 생산 능력, 캐파시티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 일본과 업계를 나란히 하며 모바일에 적용된 소규모 2차 전지 기술 토대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세계적인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